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오늘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저는 항상 공개 방송이나 뭐 TV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급등을 좀 하기 전에 종목을 좀 잡아내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한글과 컴퓨터가 4월 23일 날 삼수에서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 날 편입을 또 했던 게 바로 플리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했는데 4월 23일이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 4월 23일이면은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32,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30% 가까운 또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저는 시장에서 부각받기 전에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과 또 시장의 흐름을 좀 읽으려는 그 노력만 잘 선행이 된다면은 충분히 좋은 기업들을 좋은 자리에서 또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매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 지난달 이 4월 달에서도 급등하기 전에 또는 시장에서 부각받기 전에 제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과 해치성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을 다수 해가지고 4월달 지수가 상당히 낙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의 숫자는 무려 15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도 지금 현재 8종목 또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지난달 178% 그리고 이번 달에는 현재 130% 이상 누적 수익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누적 수익 기준에선 200% 그리고 목표가 달성한 종목 숫자는 15개. 지난달에는 아쉽게 200% 되지는 못했지만 VT가 하필이면 이번 달에 가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아무튼 계속해서 좋은 기업들 방송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간단하게 또 제가 리뷰를 좀 도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어제 편입했었던 현대 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제 전화 출연을 했었을 때 최근 제가 산삼을 먹었잖아요. 그 산삼 부작용이 잠깐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명하고 매수가를 제가 방송 중에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또 저희 이지연 아나운서가 좀 화를 좀 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쪽 관련해서 오늘 이 조선주들이 좀 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가 이 실리콘2도 마찬가지고 VT도 마찬가지고 이구산업 한글과 컴퓨터 결국에는 시장에서 부각받기 전에 시장의 이슈를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좀 맞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다 두 자릿대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수익 난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공개 방송이나 뭐 TV 방송에서 계속해서 제가 4월달 뭐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5월달 장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동안의 좀 매매 현황표를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동안 이번 달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번 달 포트에서 지금 현재 제가 11시 정도에 캡처를 한 그 당시 현재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제일 많이 빠진 게 지금 현재 5%입니다. 근데 반면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특징을 보면은 실리콘2 같은 경우는 97%까지 올라갔었고요. 뭐 이외에도 뭐 플리토도 오늘 장중에 23%까지 수익률이 도달을 했었고 뭐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0%까지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장에서 맞는 매매가 있고 보합장, 이 횡보장에서 맞는 매매 스타일이 있고 또 상승장에서 맞는 또 매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매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는 약간은 수익률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약간은 살짝 약할 수는 있지만 하락장이나 횡보장이나 기복이 없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상승장에서 많이 벌더라도 하락장에서 다 잃게 되면은 그거는 누적으로 보면은 사실 계좌 수익 자체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매매 스타일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남들보다 또는 남들과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 뜻은 결국에 기복이 없다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어제 또 그저께 이거래일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해운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뭐 BDI나 SCFI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료나 아니면 BDI 쪽 관련해서 벌크선 운임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중동 정세 불안은 언제든지 잠재적인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홍해 리스크나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운임료가 상승할 수 있다. 약간의 또 테마성을 또 띠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뭐 또 미중 갈등 관련해서 제가 수혜 업종들 순환매매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제가 CDMO 쪽 관련된 관련주들, 뭐 ST팜이나 바이넥스와 같은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저는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ST팜, 오늘 바이넥스 급등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포트에 있는데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기업들 계속해서 또 오늘도 또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번 1차 목표가 됐다가 포트에서 편출된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는 3,780원입니다. 예, 종목명은 GSE라는 기업이고요. GSE 같은 기업은 뭐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현재 제 포트에는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또 그 기업을 최근에 한번 편입을 해서 다음날 바로 30%까지 급등을 하다가 지금 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수급,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뭐 원전이나 아니면은 뭐 친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천연가스 쪽도 지금 수요가 앞으로 같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SCF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이 미코나 아니면은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또 관련된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가 매매가 되다 보니까 쉽게 매수 주문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일 되면 또 그 단일가 거래가 풀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천연가스가 판생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서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계속해서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밤에는 PPI가 발표가 되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내일은 또 미국의 또 중요한 물가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은 이 오늘 지난밤에 이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특히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기존의 3%에서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뭐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0년물 기준으로 4.5%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 주가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은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뭐 오늘 PPI도 있고 내일 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분위기에서는 또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전방 산업이라고 이제는 할 수 있는 뭐 천연가스, 그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가도 현재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구리 관련된 종목 대창이나 이구 산업도 계속해서 바닥에 있었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쇼 매니저분들하고 올해 초에 발간한 서적에서도 남들보다 빠르게 또 움직이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연가스 쪽도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원자재이지 않을까. 특히나 지난밤에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또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 이슈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 질문 받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난밤에 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5%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뭐 우선은 뭐 국제유가도 같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라크 지역에서 뭐 유가뿐만 아니라 이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5% 이상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PPI나 CPI 같은 주요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는 이런 성장성을 띠고 있는 기업들, 뭐 기대감으로 보통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정폭이 좀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까지도 같이 좀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GSE라는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을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원유와 천연가스가 이라크의 감산 동참 가능성에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나 특히나 제가 미중 갈등 수혜 주들을 계속해서 순환매 흐름을 좀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제가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해운이나 조선이나 다 이 안에서 순환매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철강주들이 오전에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워낙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의 관점 자체가 짧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매수하기가 좀 어렵고요. 오히려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는 제가 이따가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쪽 관련해서 전력난의 탄소 중립 이슈도 감전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전력 수급이 앞으로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원전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저는 다시 또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가변성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태양광 관련해서도 미국 내에서는 ESS 쪽하고 결합된 그런 시스템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거나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낮다거나 그랬을 때는 사실 약간 에너지 수급을 받기에 있어서 불안정한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건설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리고 SMR 관련해가지고도 물론 뭐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기업들 최근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넷제로다, 뭐 탄소 중립이다라는 부분들,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 화석연료를 지금 당장 그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로서 화석연료 쪽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 이 탄소 포집 관련해서 유니드라는 종목, 가성칼륨이나 탄산칼륨 관련된 종목으로서 급등을 하듯이 시장의 흐름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요즘에 뭐 비상발전 이런 게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연관되면서 또 잘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가스 관련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를 이제 좀 그러니까 뭐랄까 비상발전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뭔가 준비해 놓는 그런 에너지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데이터 센터를 할 때 이제 비상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는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의 보유, 발전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 이제 이게 아까 감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네. 사실 그 감산 얘기 쪽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적인 그런 그 요소에서 나오는 소위 그 비상발전이나 이런 거에 수요되는 수요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감산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감산을 뭐 주요 국가들이 뭐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걸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사실 최근에 뭐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물론 공급 이슈도 있었겠지만 수요가 워낙 그러니까 공급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결국에 그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천연가스도 제가 봤었을 때 올해 이제 조금 그래도 올라오지 않을까,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을 좀 초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원자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또 천연가스 쪽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뭐 충분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또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4,020원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5,15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3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